좋은 올리브를 고르는 7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를 살 때 그거를 특히 내가 약용으로 먹는다, 특히 만약에 내가 내 몸에 어떤 효과를 위해서 먹는다, 폴리페놀이라든지 산화를 최대한 덜 시켜서 먹는다 한다면 올리브는 반드시 작은 병을 사셔야 돼요. 사실 채식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이 섭취량이 줄잖아요. 그때 보충해 줄 수 있는 필수 지방산이 올리브유거든요. 근데 지금 올리브를 구입하실 때 이 작은 병을 찾아야 돼요. 작은 병. 그러니까 올리브가 싸다고 해서 1리터짜리, 예전에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1리터 아니면 500ml, 750, 500짜리. 500짜리만 해도 뭐 손 안에 딱 들어오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250 아니면 100ml. 정말 양 대비는 250이 싼데 사실 효과 대비는 100ml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었다 닫을 때 산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올리브유가 줄어드는 만큼 공기층이 산화되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올리브유가 다른 기름에 비해서 산화가 늦으니까 다행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올리브유를 먹을 때 맛으로 드시나요? 아니죠. 물론 뭐 외국에는 샐러드나 뭐 맛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서는 올리브는 건강 때문에 먹어요. 건강 때문에 먹을 때는 반드시 작은 병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이 차단되어 있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 찾아야 돼요. 올리브유가 뭐 플라스틱에 들어있다, 아니면 깡통에 들어있다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올리브유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그 항산화 물질 성분은 플라스틱과 같이 접촉이 되면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을 빨아당길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차단된, 자외선이 차단시킬 수 있는 색깔이 있는 썬팅이 된, 아니면 색깔이 뭐 찐 그린이라든지 차콜색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이런 통에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올리브가 흰색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올리브의 개념을 모르고 그것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올리브를 드시는 반드시 이런 병에 들어있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찾으셔야 돼요. 올리브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버진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퓨어가 있어요. 근데 퓨어가 보통 영어로 순수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퓨어 허니, 완전 순수 꿀 그대로거든요. 근데 올리브는 퓨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 정제해놓고 기름만 갖고 오는 거거든요. 무치, 무색 이런 식으로 그것만 갖고 오는 거 좋지 않아요. 올리브에서 최고 좋은 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스트라 버진에서도 안 와줍니다. 아무튼 그래도 엑스트라 버진을 찾고 보셔야 돼요. 버진이라든지 퓨어라든지, 물론 발연점은 높습니다. 발연점 240도, 그냥 우리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180도가 돼요. 그래서 튀김에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사실 후라이팬을 볶고 하는 데는 발연점이 그만큼 충분 그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리브는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넣어서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워서 그런 거죠. 비싼 기름을 그렇게 쓰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열에 가하면 올리브의 성능과 효능은 다 죽어버리는데, 그럴 바에는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로 하죠. 발연점이 더 높은 식용유들. 아니면 올리브유 중에서도 푸어나 버진으로 하면 되죠. 240도, 260도 가는 그런 발연점 높은 것들. 아무튼 엑스트라 버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은 보통 열에 가해지지 않고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 과육의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 과육의 기름. 그래서 그것은 정제 과정이나 이것을 기름을 짜는 과정을 보면 그냥 빻아서 짜버려요. 빻아서 짜버립니다. 그게 엑스트라 버진이거든요. 압착이라고 보통 하죠. 압착. 그래서 열을 올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엑스트라 버진인데 순수 기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보통 참기름, 들기름 막 볶아서 막 짜잖아요. 이건 생으로 짠 거예요. 자, 냉압착. 이제 여기에 또 한 단어를 제가 추가시켰어요. 냉압착 말고 냉추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은 그냥 압착 올리브를 통틀어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압착 올리브가 있고 냉압착이 있어요. 콜드 프레싱이라고 하죠. 이제 냉압착은 온도가 27도 미만에서 짜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손을 비비면 30도,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세게 비비면 계속, 그죠? 세게 비비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40도만 올라가도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 막 상해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올리브유의 일부 중요한 성분들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올리브는 반드시 냉압착으로 짜야 돼요. 슬로우, 이제 천천히,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방식으로. 근데 냉압착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냉압착을 짜가지고 그것을 또 분리를 하고 그 기름을
얻어내는 데까지 있어서 공기 접촉이 심해요 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리브는 산화 작용이 다른 기름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사실 한번 깨진 것 자체가 산화거든요. 원래 올리브 되게 좋아요. 깨진 것 자체가 이제 산화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공기와 접촉이 되면 될수록 산화가 심해진다고요. 그런데 냉추출은 그 산화 작용이 가장 적은, 특히 공기 접촉이 가장 적어서 산화가 적은 방식으로 추출해내요. 기계로 말하면 10억짜리 기계를 놓고 추출합니다. 이건 소비자가 잘 몰라요. 마트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이런 올리브, 냉추출 올리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도가 낮은 것을 찾는 거예요. 산도가 낮은 것을 찾는데 산도가 보통 0.8 이하, 0.80 이하면 합격 기준이에요. 합격 기준이 보통 이제 식약처에서는 보통 이 산도가 이거보다 높으면 올리브유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해서 식약처에서 정했어요. 그러나 사실 0.8도 사실은 낮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올리브유를 정말 좋은 거를 쓴다. 그럼 0.14, 0.15 이 정도 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올리브유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레페레 올리브유의 산도가 0.14예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수확한 지 24시간 이내에 짠 것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네, 물론 올리브유를 짤 때 기준은 다 있어요. 24시간 이내에 짭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그렇게 짜요. 근데 보통 이제 대량 생산하는 곳에서는 24시간이 넘어가는 예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키워서 자체적으로 짜든 아니면 정말 블렌딩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데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줘요. 그게 생명이니까. 자, 7번째,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봐야 돼요. 보통 올리브유가 이제 한 2년 정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2년 기간이 유통기한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유통기한은 1년 반까지 아니면 1년까지로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후에도 먹을 수 있어요. 2년까지 먹을 수 있어요. 3년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리성에 있어서 항산화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